But I often get bloated, I get stomach cramps sometimes. And when I was on the carnivore diet, I did not have any stomach cramps or bloating once. Ever had any sort of symptoms whatsoever. All bloating and indigestion, GERD, anything like that, it's completely gone. You do feel a level of both mental clarity and then even digestive health was really good after the first 8 days. Now I no longer suffer with anxiety. I no longer suffer with depression. 여러분, 아직도 혼란스러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수많은 증거들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말기 암 환자의 악성장 폐색이 발생한 경우에서 식이섬유 섭취를 줄이는 저섬유식 임상 연구입니다. 식이섬유를 줄이기 전에는 96%, 즉 거의 모든 환자에서 통증을 호소했지만 저섬유식 식단 후에는 63%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 점수 역시 23.5점이 증가하면서 크게 향상되었고 입원 횟수 역시 0.88회에서 0.15회로 급격히 감소했고 입원 일수 역시 3.151에서 0.81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과인데요. 연구원들은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섬유질 식단은 실천하기 쉽고 악성장 폐색 증상 줄이고 입원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말기 암 환자에게 섬유질을 줄이는 식사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우리 대장에서 부패하는지 아십니까?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장에서 부패하는 건 고기가 아니라 콩, 곡물, 채소입니다. 지난 6부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특히 현미밥과 콩이 포함된 식단은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처 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대장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유발하는 10가지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콩과 전분은 방귀를 유발하지만 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는 대장에 이르기 전에 거의 모두 소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미처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 도착하는 채소, 콩, 곡물은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부패하게 됩니다. 지난 6부에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스 유발식, 즉 포도맵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통곡물과 콩류, 각종 채소와 과일류는 가스를 잘 발생시키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식후 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지난 5부에서 장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먹었던 중년의 여성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장에 엄청난 양의 가스와 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아십니까? 불치병으로도 유명한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지난 15년간 국내에서 이 질환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에는 극도로 드문 희귀병이었지만 요즘은 희귀병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셀럽들 중에서 크론병으로 투병 중인 사람들도 있고 세계 1위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도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Crohn's disease is when your immune system attacks itself. So when I was 15, I just started going to the bathroom 8, 9, 10 times a day, not digesting any food. Weird. If you're just using the bathroom 10 times a day, not digesting food, that's why you drop weight rapidly and it hurts like crazy because it gets very inflamed and it feels like someone's stabbing you in the gut with like a knife constantly when it's really, really bad. 이렇게 크론병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종류 약제를 통해 주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 장협착이나 누공, 출혈 등이 발생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크론병 환자 약 50%에서 결국 한 차례 이상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And we were just trying different medicine. And then eventually I'm on a pretty extreme medicine called Remicade where it just basically you nuke your immune system. I got COVID 6 times. I got shingles. Like I have really weak immune system. So I just get sick all the time. Surely there's a better way to stop it than just destroying my immune system. And, I've met with the top Crohn's doctors in the world. And so far they're like, this is just the answer. And you're just lucky your, gut isn't attacking yourself. I feel like the medicine they give people with Crohn's is kind of silly. And there's got to be a better way to treat it. 하지만 치료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저잔사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잔사식이란 대장의 음식물이 최소한으로 적게 남도록 식이섬유 및 저항성 전분 등의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는 저섬유소 식단을 말합니다. 즉 대변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장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즉 저잔사식은 저섬유소 식단이며 변을 작게 만들어주는 식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잡곡류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피하고 곡류는 완전히 도정된 것만 먹습니다. 특히 콩류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등 가스를 생성하는 식품을 피하고 육류 중에는 고기 힘줄 부위 같은 질긴 부위는 피합니다. 이렇게 스지 같은 부위는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장이 회복되고 나면 이런 부위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 많은 음식들은 장이 회복되더라도 환자분들은 계속 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권장 식사 방법인데요. 삼성 서울병원과 마찬가지로 식이섬유 함량이 적은 음식을 먹고 과일이나 채소의 줄기, 껍질, 씨앗이나 통곡물 식품, 견과류 등은 장의 염증 부위를 자극하거나 좁아진 장을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역시 세브란스 병원도 저잔사식, 즉 저섬유소 식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음식들은 가스를 엄청나게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 아산병원의 크론병 권장 식단인데요. 역시 저섬유소 식품을 섭취하면서 대변의 양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과일류, 시리얼, 견과류, 채소, 현미 등 통곡물, 렌틸콩 및 콩류, 보리, 통곡빵 등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저섬유소 식이가 권장되는 경우는 장폐색, 장출혈, 급성설사, 장수술 전후의 환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장증후군, 개실염, 개실증에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식이섬유를 잘 인지하면서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질 때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크론병 사례인데요. 14세 소년이 철결핍성 빈혈과 성장장애가 동반되면서 피로감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내시경 등 각종 검사를 통해 크론병이 진단되었는데요. 메살라진 등을 사용했지만 치료 효과가 없자 면역 억제 치료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제제까지 사용해도 효과가 전혀 없이 계속 악화되기만 했는데요. 진단 후 1년 2개월 만에 장 협착까지 진행되어 결국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수술을 거부하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주로 고기, 생선, 내장육 등 동물성 음식을 기본으로 한 식사를 하면서 채소, 과일, 곡물은 거의 섭취하지 않고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즉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권장한 저섬유소 식단을 한 거죠. 아이는 식단 치료 후 장 세포벽이 회복되면서 장 투과성 역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단 2주 만에 모든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크론병 재발 없이 무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소화 흡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키와 체중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유명 유튜버인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은 장 건강에 좋다는 식이섬유와 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지적이죠. 콩은 소화가 안 되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도 풍부하지만 장의 소화 및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과 렉틴,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물질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콩은 가스도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런 걸 장 건강을 위해 먹어라?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식물성 식품을 배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배관의 문제를 만들지 않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먼저 먹는 걸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였죠? 그렇습니다. 저섬유소 식이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식이섬유를 최대한 적게 먹는 식단입니다. 이번에는 궤양성 대장염 사례인데요. 37세 미국 여성은 5년 동안 중증 상태였는데 탄수 비율이 5% 이하인 저탄수 고지방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임상적 관해는 불과 3주 이내에 나타났습니다. 식단 전에는 하루 5번 정도 혈변을 보면서 복부 경련이 동반된 배변을 했는데요. 식단 시작 불과 3주 만에 복부 경련과 혈변이 모두 사라졌고 배변도 하루 한 번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번에는 중증 궤양성 대장염으로 대장 절제술까지 시행받은 30대 남성의 사례입니다. 수술 후 평생 대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하는 그의 투병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I got my diagnosis back. I had ulcerative colitis. The doctor said increase fruits and vegetables, have whole grains, brown rice instead of white rice, brown bread instead of white bread, all this kind of stuff. And so I did. So I listened to the doctors, I ate more fiber, I consumed more plants, and I ended up losing my entire colon. And this is the interesting thing with me, is because I have a bag. But think about this for a second, and I know that this is a funny topic. Have you ever found any meat in your stool? Have you ever found a chunk of beef, or a piece of bacon, or chicken leg? A prawn? Doesn't exist. And I can tell you for a fact that that does not happen because I wear a bag. I can actually see, because I empty this thing multiple times a day. So all of this animal-based stuff is completely broken down in the stomach acid to the point where it's liquefied. It's genuinely like liquefied. You can actually see, if you just swallow pieces of sweet corn, carrot and peas and stuff like that, they're still there intact, right? It does not change. I create very little gas and wind in the bag, right? Doesn't really happen so much. When I was eating plants, my bag filled up with air like I was blowing it up like a balloon.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죠? 시금치가 변으로 그대로 나왔다.
숙주나물, 콩나물 완전 그대로, 미나리와 흑미도 모양 그대로, 옥수수도 그대로, 검정살, 시금치, 블루베리 껍질도 형태 그대로 나왔다. 생당근 좋다고 씹어 먹었는데 소화 안 되고 그대로 나왔고, 부추, 미역, 모든 야채, 토마토 껍데기도 그대로 나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류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8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